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장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지는 몰랐습니다. 갑자기 많은 긴장이 되고요. 이렇게 소규모 학회나 좀 딱딱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은 좀 있는데 그것도 엄청 과거에. 근데 이렇게 마치 바이오 플라스틱 아니면 생분해 플라스틱 출정식 같은 이런 분위기의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긴장도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화면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LG화학이 다양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LG화학의 전반적인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 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사업 이런 것보다 좀 구체적인 PLA라는 꼭 집어서 한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LG화학의 PLA 사업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지만 최대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G화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서 LG화학은 전형적인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석유화학 회사이고 기존 페트로케미칼 회사를 백본으로 해서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NCC, PO, ABS, PVC 전형적인 페트로케미칼 사업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그 첨단 소재라고 해서 각종 배터리 소재 IT 소재 등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축은 의약용 생명과학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 석유화학 사업, 제가 일단 속한 부분은 석유화학 사업본부인데 석유화학 사업본부가 다 아시다시피 많은 그런 챌린지들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서스테이너블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LG화학에서 모범적으로 좀 선도해서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이오 머티리얼 그리고 리사이클 그리고 직접적인 카본 절감 그리고 그런 리뉴얼블 에너지에 대한 소재 개발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발표드릴 그 PLA는 제일 왼쪽에 보면 저희 바이오 소재 쪽 사업 영역에 속한 부분입니다. 네, PL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LA는 가장 생분해 소재 또는 바이오플라스틱에서 이제는 누구나 아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100% 바이오로만 만들 수 있다는 플라스틱이라는 장점 때문에 한 20년 이상 동안 애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100% 바이오이기 때문에 LCA 값들은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한 0.5에서 0.7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물성적 한계 때문에 그냥 쓰고 버리는 일회용에 머물렀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점점점 진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어떤 그런 일회용이 아닌 듀러블 소재까지 그 용도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옥수수 또는 사탕수수에서 그런 덱스트로즈나 그다음에 슈크로즈를 추출해가지고
락틱 에이시드를 발효를 해서 모노머를 만들고 중압 단계인 락타이드 PLA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서큘라라고 했지만 일단은 바이오매스로부터 PLA로 가고 그 다음에 일회용 쓰고 난 다음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그 CO2를 바이오매스가 축적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어제 많은 발표가 있었겠지만 토탈코비언에서 가장 저 PLA도 기존 플라스틱처럼 회수해서 해중합 또는 분해해서 리사이클하는 이제 그러한 기술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용도가 처음에는 일회용 컵, 비닐봉지 이런 쪽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커피 캡슐, 티, 심지어는 위생제 재료,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저희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섬유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노머인 락틱 에이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은 짧지만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모임에 가면 대부분 이제 중화학, 그다음에 가공, 용도 개발 이런 쪽에 있어서만 있는데 조금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의 바이오 모노머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락틱 에이시드라는 모노머는 전형적인 산성물질입니다. pK 값이 한 3.8 정도 돼서 3.8 정도의 에이시드 폼하고 솔트 폼이 5대5로 공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락틱 에이시드라는 순수 모노머를 뽑으려면 적어도 pH가 3 이하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기존의 락틱 에이시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산균으로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은 중성 pH에서 자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생산하는 물질은 산성이고 자라야 할 미생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많은 중화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화제를 결국은 정제 우리가 그 모노머를 쓰기 위해서는 하이퓨리티 정제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저는 부산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저런 집선들이 발생하게 되는 좀 유일한 단점이 있는 공정이고요. 그래서 그 카길, 네이처웍스가 중심이 돼서 제일 첫 번째로 산성에서 잘 버틸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서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락틱 에이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화 공정이 필요 없게 되고 추가로 락틱 에이시드 정제 시에 그런 집선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십 스텝의 원래 공정은 실제로 있으나 간략하게 보여드린 그냥 모사 개념인데 그 개념만 보더라도 훨씬 더 공정이 간단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이라는 것은 수억 년 전부터 그 지구상에 존재한 미생물로서 자연스럽게 락틱 에이시드를 만들었지만 저 내산성 효모라는 균주는 실제로는 락틱 에이시드를 원래 만들 수 없는 균주입니다. 그래서 원래 효모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빵이나 아니면 술을 만드는 데 특화된 균주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포도당이라는 걸 넣고 이렇게 저렇게 분해를 해서 카본 3개짜리인 파이루베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 중심 파이루베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온갖 필요한 물질들을 다 만들게 됩니다. 미생물이라는 것이. 근데 효모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아래에 보면 에탄올을 만드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에탄올이라는 것을 원래 만드는 숙명을 가졌지만 요즘 아주 발달된 그런 생물공학적, 대사공학적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에탄올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고 락틱 에이시드를 열심히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요즘공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락틱 에이시드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잘 분해된 락틱 에이시드를 가지고 이제 PLA 중합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PLA 플레이들이 림 오프닝 폴리머라이제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락틱 에이시드에서
다이렉트로 PLA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락틱 에이시드에서 락타이드라는 중간 전구체를 한번 거쳐서 PLA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공정도 뭐 이렇게 장점들은 많으나 기본적인 기술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다이렉트 폴리머라이제이션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공정이기 때문에 LG화학도 지금 이 ROPP를 이용해서 PLA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틱 에이시드를 모노머인 것을 약간 조금 증발시켜서 물엿 정도 형태로 만들어서 락타이드를 만들고 락타이드를 한 번 더 정제해서 고순도 PLA 중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플랜트에서 나온 제품이지만 하이와 같은 저희도 LG캠의 PLA 특정 그레이드를 확보하고 있고요. 다양한 랩 스케일, 벤치 스케일, 그리고 외부 파일럿 등을 이용해서 LG화학의 다양한 그레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플레이어인 네이처웍스나 토탈코비온의 그런 파퓰러한 그레이드는 당연히 저희들 동일하게 만들고요. 인젝션용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다 시트용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섬유용, 그 다음에 부직포를 위한 스펀본드, 멜블론 그레이드, 그리고 종이 코팅용 이런 쪽에 추가 그레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CJ 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은 인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단 100% 바이오 베이스드 인증은 미국, 유럽 쪽에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푸드 컨택은 독일, 유럽 쪽만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컴포스터블은 연말 내에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어나운스된 내용인데요. 아까 PLA가 예전에는 일회용도에 그쳤지만 요즘 많은 기술 개발이 되어가지고 듀러블 쪽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본의 바이오웍스라는 첨가제 회사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PLA 섬유용 그레이드의 이 특정 첨가제를 적용해서 의료용 섬유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레이어 그레이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파란 글씨를 보시면 LG PLA에 저 바이오웍스사의 서키브를 넣어서 어떤 특정 섬유 그레이드의 PLA를 만들고 그걸로 현재는 담섬유뿐만 아니라 장섬유 정도 수준까지 기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바이오웍스라는 회사가 자기 하위단의 밸류 체인을 통해서 지금 프로모션하고 있는 실제 의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양한 쇼핑몰에서도 런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인데 섬유에서 가장 조금 고난이도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검정색 염색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에 야마이라는 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검정색 티셔츠를 광고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주 쪽에서는 기술력을 자랑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LA 전시장에 가면 섬유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실 때 그 섬유들이 어떤 색의 섬유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직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해서 보시면 그 기술력들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PLA 그레이드 외에 PLA의 그 단점, 아까 pH하고 pH가 보완해줘야 될 만한 단점, 그런 딱딱함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LG화학 고유의 독자의 새로운 폴리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명명을 PLH라고 했고 그 모노머를 락틱 에이시드 플러스 3HP라는 모노머를 이용했습니다. 이 3HP라는 모노머는 락틱 에이시드하고
분자량 구조가 거의 흡사한 분모이고 양말단기에 OH가 들어있고 락틱 애시드는 한쪽 말단기에만 OH가 들어있는 그런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PLA를 리지드 쪽에 많이 이용하는데 플렉서블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PBAT 컴파운딩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PBAT 컴파운딩을 하면 다 물성은 좋아지지만 첫 번째 보시면 바이오 콘텐트가 당연히 확 줄어들죠. PBAT는 아직까지 일부 회사에서는 바이오 50%가 있지만 대부분 헤테로이기 때문에 바이오 콘텐츠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투명도도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PBAT가 아니라 저희 PLH라는 코폴리머를 이용했을 때 바이오 콘텐츠도 100%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명도도 유지하고 그리고 플렉서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PBAT하고 컴파운딩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진 PLA의 극단적인 단점은 많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구 개발 단계에 있지만 좀 더 저희들이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LG화학 PLA 그레이드의 한 그레이드로 저희들이 편입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사업 진행되는 내용은 작년 8월에 미국의 그 ADM이라는 거대 곡물 회사랑 LG화학이 PLA 사업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사인을 했고 올해 초에 회사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겟은 PLA 기준으로 미국 일리노이주의 75,000톤 규모의 PLA 공장을 목표를 하고 있고 조인트 벤처는 이 PLA 특성상 두 개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인트 벤처는 그린 와이즈 락틱이라고 모노머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으로부터 이제 그 내산성 효모 분주를 이용해서 락틱 애시드를 제조이고요. 거기에서 만든 락틱 애시드를 받아서 LG캠 일리노이 바이오캠이라는 또 다른 제휴에서 락타이드 중간체로 만들고 그 락타이드를 위해서 PLA 중합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2025년에 국내에 일단은 상업 공장과 동일한 공정의 파일럿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다양한 저희들 그 샘플이나 개발 제품이 나오게 돼서 관심이 있으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협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공장은 일단 2026년 가동하는 걸 타겟으로 현재 각종 인허가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ADM이라는 회사랑 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한 3위 정도, 3위 정도의 이제 곡물 트레이드 업체고 풍부한 옥수수를 이용해서 PLA를 만들기 위함인데 여기 바이오 플라스틱 하시는 분들의 숙명적인 질문이 항상 먹는 걸로 장난치고 다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지만 현재 2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인간 생산되는 옥수수가 한 4억 톤 정도 됩니다. 4억 톤. 근데 유통된 집계된 옥수수가 한 3억 8천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 이상은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옥수수는. 그래서 미국 옥수수의 30%는 그냥 태워서 CO2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로 한 38%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거나 아니면 내년을 위해서 시드로 하는 것은 한 10%
정도 수준이고 수출 한 2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물론 옥수수지만 식용하고 산업용 좀 많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 붐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이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걱정도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작지를 한 75% 수준으로 컨트롤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뭐 아직까지 그런 그 퓨얼 산업에 비해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워낙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저 바이오 에탄올 사용량의 10%만 내연기관차가 만약 줄었다고 가정했을 때 10%만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에 가져왔을 경우에 PLA 기준으로 370만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측 안 되는 숫자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식량 자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그 업스트림보다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어떤 기술 발전 그리고 확대 이런 쪽에 좀 더 힘을 모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식용 바이오매스도 이제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 제일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도 옥수수에 비해서 셀룰로직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한 4.5배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물량, 저희들이 7만 5천 톤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가 약 25만 톤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셀룰로직 바이오매스는 한 100만 톤 정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브레이크 스루가 필요한 거고 밑에 미세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옥수수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LG화학도 세컨더리 바이오매스에도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컨더리 바이오매스의 권장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퓨얼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바이오매스에 대한 제재를 이제 가하기 시작하는 분위기고 플라스틱 환경에서는 아직까지 세컨더리 바이오매스 권장 정도 수준이지만 좀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세컨더리 바이오매스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인데 음식물 쓰레기 현기소화를 하죠. 현기소화를 하면 예전에는 현기소화를 그냥 하고 뭐 버렸지만 요즘은 이제 저것을 다 에너지 자원을 하죠. 자원화를 하는데 음식 쓰레기 현기소화를 해서 가장 효율 좋은 지금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이 바이오가스를 뽑아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쓰든가 아니면 바이오가스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든가 이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근데 현기 소화 시설에서 바이오가스보다 락틱 에이시드로 먼저 뽑고 나머지는 바이오가스를 뽑고 이제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이스라엘 업체인데 트리플 W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 연초 이 기술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LG화학이 여기도 소수적인 투자를 해서 앞으로 데모 플랜트 상업 스케일화까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까 7만 5천 톤 공장은 미국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올 초까지 토질 검사, 기타 등등 검사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다시 그 부지에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옥수수가 2년 내에 2년 이후에 이제 PLA로 변신해서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LG화학도 열심히 준비할 거고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